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람다 256 정우현 실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람다 256 이제 블록체인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저희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매주 여러 증권사와 이제 조각 투자사, 이제 자산 보유사랑 미팅도 하고 사업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좀 약간 실질적으로 이 다양한 사업 주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하는 고민, 그리고 이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추진 전략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약간 좀 프랙티컬한 면을 강조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람다 유럽에서 이제 웹3 사업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근데 람다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두나무의 이제 블록체인 자회사로 아마 저희가 NFT나 이제 웹3 같은 경우 좀 저희가 국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아마 국내 최대 저희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보면은 자 이제 2014년 보면은 우리 그때부터 이제 저희 신문 지상을 뒤덮기 시작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핀테크인데요. 그 핀테크 혁명 이후에 우리 모바일 결제, P2P 송금, 인터넷 뱅킹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면서 아마 이게 핀테크 혁신을 주도했고 작년부터 아니 어떻게 보면 2년 전부터 우리 소위 우리 핀테크 혁명 시즌 2라고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STO가 있고 저희 람다 입장에서 가장 보면 저희가 센세이션하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제 뮤직하우입니다.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음악이라는 기존 증권 시장에 없는 상품이잖아요. 음악이라는 대중적으로 친숙한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딱 보면 이게 음원 사이트야? NFT 마켓플레이스야? 착각할 정도로 들어가면 오더북이 있습니다만 편리한 UX를 바탕으로 이제 시장에 이제 센세이션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STO 사업이야말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에도 있었지만 작년 말에 우리 작년 이제 12월에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우리 증권의 토큰화가 차세대 증권과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증권형 토큰은 이제 미래 금융 서비스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에 이제 다만 이제 요 말의 뒤에는 우리 블록체인이 지탱하는 우리 프로그래머블 컨트랙트나 탈중앙화로 인한 우리 비용 절감, 결국 이제 유동성 증대, 그거를 이제 전제로 한 말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증권의 토큰화가 증권 시장을 이렇게 혁신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2월 초 이제 금융위에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을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업계 보면은 다 처한 입장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물론 허용하는 범위를 떠나서 일단 STO라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미국, 영국, 싱가포르 같은 이제 금융 선진국처럼 우리 일찍 업계가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2월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온 다음에 업계마다 이제 갑론의박 되게 이제 시끄러워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할까? 근데 이제 크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 범위가 있고, 둘째로는 우리 기술 형상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 표준이 있고, 세 번째는 이 법 적용 시기 언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가장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이제 발행 유통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가이드라인 보면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 인수, 주선한 증권의 중개를 제한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나 요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었는데 실제 증권사들은 어떻게 유통하고 발행을 둘 다 병행하는 거를 좀 내심 기대했는데 좀 그렇지 못하게 돼서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유통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1인당 영 거래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액 공모한 한도를 30억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는 것일까? 증권사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고요. 기술과 관련해서는 분산 원장을 이제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컨소시엄에는 이제 밸리데이터로서 우리 예탁 결정에 해당되는 전자등록기관, 금융기관 또는 이제 발행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계좌 관리기관이 다수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 결국 밸리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체인의 이제 신뢰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발행 유통의 분리와 함께 결국은 발행사, 유통사, 총량 관리를 하는 전자등록기관이 다 분리될 수가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럴 경우 전체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성할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지, 데이터를 표준화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뒤에
협의 예탁원이나 증권사 협의체가 만들어서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고 또 법 적용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발행과 관련해서 이제 전자증권법이 개정되면서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으로 또 등록이 되면은 증권사가 아니래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유통과 관련해서는 장외거래 중개 인가를 신설해서 증권사가 아니래도 이 신사업에 다른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결국은 여기 사업 주체가 된 이제 증권사나 우리 자산보유사들을 이제 저희가 만나 보면은 거기 하고 있는 고민이나 이제 추진 전략을 좀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거야말로 증권사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다. 한편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한편으로도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 이 둘 사이에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성 관련해서는 공들여 발행해 놨더니 자신이 유통시킬 수는 없고 거래 한도도 투자자 1인당 연간 1,000만 원에 묶여 있고 소액 공방도도 30억으로 규정돼 있고 그리고 지금 기술 표준화가 없고 법 적용 시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지금 섣불리 구축했다가 비용만 이제 축차 투입해 가지고 비용 낭비만 하는 거 아닌가? 그때는 내가 여기 사업부장이 없는데 몇 년 뒤에는 해가지고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동산과 같은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이나 아까 우리 뮤지컬 같은 음악과 같은 투자계약증권 신종 금융상품을 이제 저희 증권시장에 다룰 수 있어가지고 이제 분명 이제 사업 기회가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보면은 특히 대형 증권사나 중소 증권사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업 자체를 이제 중장기 사업으로 이제 많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장기 견지에서 경쟁사 대비 이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최소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이 POC든 본 사업이든 이제 바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술 기업과 제휴하고 결국 상품이 될 자산보유사와 제휴하고 물론 중장기 사업이나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선점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혁신 금융 서비스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보유사들 보면은 자산보유사들도 관심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관심 목적을 보면은 이 토큰 증권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좀 더 자금 조달 수단을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앞서 이제 김덕진 소장님께서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을 말씀해 주셨는데 토큰 증권의 장점이 이제 유동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유동성 증대를 통해서 자산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는 거. 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바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자주 만나는 게임사 같은 경우도 게임 같은 경우가 이제 개발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사업 리스크가 큰데 거기에 이제 토큰 증권 형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형태로 자금 조달하는 모델을 막 기획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그 자산보유사들 추진 현황을 보면은 이거 보면은 좀 증권사와 달리 이 관심도에 따라서 좀 천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저기 맨 오른쪽에 우리 조각투자사 같은 경우는 이미 증권사와 적극적인 제휴 관계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부동산이나 미술품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진 사업 모델을 가지고 기술 플랫폼을 확보해 나가면서 특히 이제 발행사의 포지션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게임, 영화, 엔터테인먼트 기존에 없던 증권 상품이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아마 시장 진입 초기 단계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STO라는 거의 이제 속성과 그리고 우리 이번에 나온 규율 체계 그리고 증권사 자산 보유사들의 전략을 바탕으로 저희 STO 사업 성공을 위한 이제 4대 요건을 이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기술적인 면, 파트너십 그리고 상품 이게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지속 협업 가능한 전문 기술 회사랑 제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STO는 중장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자주 변하는데 새로 나온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계속 이제 영속 가능한 회사랑 결국 제휴를 맺어야 되고 또한 결국은 이 토큰 증권도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뢰성과 보안성을 가진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업체와 이제 제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은 밸류 체인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한 12가지 정도로 우리 BCG 같은 데서 나누고 있는데 결국은 자신의 사업 포지션에 따라서 기술사, 발행사, 유통사, 자산보유사, 신탁회사, 계좌관리기관 이런 데로 이제 적극적인 사업 제휴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증권 상품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유망한 자산 보유사를 이제 적극 발굴해야 된다는 건데
특히 우리 뭐 우리 게임 뭐 저희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기존의 증권 시장에 없던 증권 상품이잖아요. 이런 데를 만약 제휴해 가지고 자산을 한다면은 아마 타 경쟁사 대비 아마 이제 비대칭적으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뭐 우리 코인이든 NFT든 아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잖아요. 결국은 발행사라면은 자신이 발행한 상품이 다양한 유통사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유통사라면 자신의 마켓 안에서 다양한 발행사의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사실 업계가 상승해서 기술 표준화를 만들고 서로 호환 가능성, 상호 운용성을 만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이 조건을 그럼 어떻게 이제 만족시키냐. 그래서 아마 저희 람다의 이제 STO 플랫폼 이제 브랜드가 이제 루니버스 STO인데, 저도 이제 월급 주는 회사에서 이제 보내서 이제 입장에서 좀 양해해 주시면은 결국 이제 지속 협업 가능한 전문 기술 회사로 이제 제휴를 맺어야 되고, 결국 이제 당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증권사들을 우리 합종 연행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활발한데, 저희도 이 사업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막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활발하다 그랬는데, 특히 이제 자산 보유서나 중소 증권사를 위해서 결국 컨소시엄을 미리 구축한다거나 그런 이제 사업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걸 저희가 STO 프리민트라고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술회사에 있어서는 신뢰성, 보안성은 사실 기본이고 유동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루니버스 STO는 결국은 기술 플랫폼하고 사업 플랫폼이 있습니다. 기술 플랫폼이 루니버스 STO고 STO 프리민트가 이제 사업 플랫폼인데, 결국은 이 루니버스 STO가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STO 플랫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4가지 요건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성, 보안성 보장이 돼야 되고요. 이게 결국 토큰이라는 걸 장점으로 활용하려면은 유동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설계되고 개발해야 되고, 결국은 저희가 여기서 미국 주식 결국은 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원래 싱가포르 이런 데는 이미 STO 시장이 활발한데 글로벌 확장성을 가지고 연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신뢰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이게 보면 대용량 발행과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토큰 준 것도 결국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트랜잭션 오류만 있어도 바로 이제 금융사고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뢰성과 이제 보안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람다 같은 경우는 우리 TX 파이프라인이라고 대용량 발행에도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트랜잭션 오류도 발생하지 않는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갖추고 있고, 금융권 이제 보안성이라는 건 결국은 밑바닥에 블록체인이 있는데, 블록체인의 보안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블록체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채널은 지갑의 이제 보안성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금융권 시스템의 지갑이라면 결국은 지갑의 보안은 결국은 개인 키의 관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리 이더리움 환경에서 봐도 멀티시그조차도 해킹을 당해가지고 지금 뭐 자산도 털리고 그러는데, 멀티시그보다 이제 더 안전한 우리 MPC 방식, 멀티파티 컴퓨테이션이라고 해서 MPC를 통해 결국은 전자 서명을 할 수 있는 이제 지갑이 필요로 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루니버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예탁결제원이든 증권사든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술을 표준화하면서 서로 시스템과 상호 운용성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뭐 업비트에서 토큰 거래하듯이 24시간 거래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글로벌 확장성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면 탑 10 STO는 알고랜드 하나 빼고 9개는 모두 이더리움에서 이제 발행이 됩니다. 이더리움은 유동성도 굉장히 크고 탈중앙화돼서 수수료도 되게 이제 중간자가 없으니까 수수료도 저렴하고, 사실 저희보다도 훨씬 경쟁력 있는 곳에 이제 글로벌 자산들이 이미 가 있습니다. 그쪽에 연계돼서 사업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국내 금융사에서는 이렇게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나 이런 데 익숙하시니까 그걸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이제 글로벌 확장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나중에 이제 법 같은 게 더 정비가 되면은 글로벌 자산하고도 저희가 연계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 재구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구축해야 된다고 이제 권고드리고 싶고요. 이건 뭐 저희 기술플랫폼 형상인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보면 이제 발행을 할지 유통을 할지, 발행 유통을 같이 할지 증권사들 자산보유사들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같은 거는 발행이든 유통이든 이거 전체 하나의 패키지화 해가지고 어떤 사업이든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가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발행하고 유통하고 서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맞춰야 되는데 데이터 맞추는 건 기본이고 그게 결국은 원장 레벨에서 서로 싱크를 맞출 수도 있고 발행하고 유통사가 아니면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원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람다가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STO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그동안 저희가 하나증권과 그동안 이제 신한투자증권과 두 차례 POC 사업을 이제 직접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독자 플랫폼으로 만드는 걸로 이제 대부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망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소증권사를 위해서 결국은 이게 컨소시엄형 분산 원장 컨소시엄 하려면 실제 거기 금융기관도 있어야 되고 전자등록기관도 있어야 되고 우리 뭐 토큰의 쟁글 같은 정보 제공 기관도 있어야 되고 자산평가 기관도 있고 다양한데 저희가 이런 곳을 미리 섭외해 가지고 컨소시엄 체인을 구축하고 이 컨소시엄 체인을 파스 형태로 이제 중소증권사에게 제공해서 이 안에서 POC나 작은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본 사업을 진행할 땐 이걸 하드포크해 가지고 독자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기 비용을 최대한 낮추면서도 단계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SFOG라고 저희 이제 SFO 기술 플랫폼인데 여기 이제 저희가 4월 말에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이제 사업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중소증권사와 자산보유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결국은 자산보유사 같은 경우는 좋은 자산은 굉장히 많이 갖고 매출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사업 경험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IT 자산도 없고 사업 경험이 없어서 와서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중소증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대형 증권사가 책정한 예산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저희가 대비해서 컨설팅이랑 기술 솔루션이랑 저희가 사업화 지원 크게 세 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소증권사라면은 아까 저희가 만든 그 컨소시엄 체인 위에서 POC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그 컨소시엄을 저희가 미리 구축하고 그 증권사랑 자산보유사랑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특히 이게 저희가 이제 만나다 보니까 자산보유사 같은 경우는 기존 증권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양질의 자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업 역량도 있고 사업 의지가 있으면 제가 선별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투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중소증권사를 위한 건데 결국은 토큰 증권 사업을 하고 싶은데 결국 대규모 이제 증권사 대부분 본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근데 중소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이제 권고드리는 바고요. STO 프리미트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약간 이제 컨소시엄으로 이제 분산 원장을 하도록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은행과 이제 결국은 뭐 정보 제공사 다양하게 신뢰 기관을 모아서 컨소시엄 체인을 제공해 드리고 그거를 이제 오픈 API 파스 형태로 원장 시스템을 제공하고 POC 개발도 지원하고 그리고 혁신 금융 서비스를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올 초부터 이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직접 조각 투자로 하신 분들을 좀 많이 저희 채용을 했거든요. 그분들 통해 가지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컨설팅까지 이렇게 본 사업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이제 네 가지를 저희가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그거 외에 이거는 이제 보면 우리 MZ 세대 중심으로 우리 NFT 사업이 이제 굉장히 성공 모델인데 토큰 증권이 왜 유명하냐? 유동성을 크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NFT는 왜 또 자산 가치를 커지게 하냐? NFT는 이게 NFT라는 옷을 씌우면은 NFT 자체 때문에 아니라 NFT와 연계된 커뮤니티가 생겨서 거기서 왁자지껄해 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이 제품의 기호 가치가 높아져서 결국 또 자산 가치가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들에 대한 로열티도 높이면서 그 결과로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NFT 커뮤니티까지 저희가 우리 자산운용사든 자산 보유사든 증권사에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플랫폼이라고 쓰는 프리미트도 저희가 4월 말에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미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신뢰 기관을 저희가 이제 컨택하면서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결국 이제 성공은 이제 예측 가능하다는 건데 사실 토큰 증권 사업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상업 리스크도 있어요. 그럴수록 아마 좀 더 많은 것들이 검토돼야 되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 이제 람다 이용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한 2개 정도 질문을 예.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술 표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네. 보니까는 지금 플랫폼들이 유통 플랫폼도 있고 발행 네. 플랫폼도 있고 네. 또 거기 간의 인터페이스 표준도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기술 표준도 필요할 것 같고 예. 예. 또 그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데이터 표준도 필요할 것 예. 같고요. 예. 아까도 발표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뭐 토큰이랄지 아니면은 보안성, 예. 예. 그러니까 뭐 이 MFC 그 다자 간의 그 연산하는 예. 예. 거 있잖아요. 그 MPC, 예. MPC 그런 것에 대한 표준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예. 표준들을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그 궁금합니다. 아마 신문 기사 이제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는데 저희 전자등록 기관으로 예탁 결전이 있잖아요. 예탁 결전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우리 보면 증권사, 조각투자사, 기술사를 모아서 이제 협의체를 일단 만들었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매달 그 기술 표준으로 위한 이제 협의가 아마 진행되고 있고 아마 한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옛날에 우리 모바일 결제 나올 때 보면 6개의 카드사가 에카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모바일 결제를 표준화 시켰거든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모바일 결제 핀테크 발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아마 이것도 토큰 증권도 이런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표준화 나오면 우리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금융위가 뭐 아까 발표에서 있었다시피 토큰 유통 발행 뭐 규율 자율 규제인가요? 예. 규제를 발표를 했는데 예. 이 정부가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한 STO 시장 있잖아요.를 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 정책으로 이거를 수용할지 또는 이끌어갈지 아니면 산업 발전을 견인할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정부라면은 정부도 부처가 다양하니까 한 2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과기정통부나 우리 키사나 이제 나이파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우리 이제 블록체인 하면은 우리 뭐 컨설팅이든 기술 검증이든 실증 사업이든 해가지고 우리 스타트업이나 이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법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우리 보면은 NFT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법, 토큰 증권이라면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런 걸 보면 CBDC는 한국은행법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법 개정을 얼마나 이제 혁신적으로 하냐 그거에 따라서 좀 쉽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업계에서 바라는 거라면은 우리 여기 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 좀 우리 네거티브라고 하나요 이게 이제 그렇게 좀 열려두고 법을 좀 더 규제 샌드박스를 누려도 좋고요. 그렇게 좀 열려놓고 갔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를 해주신 정의헌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